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2025년 새해 맞아서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통과 실천을 통해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강원도의회 김시성 의장 모시고 올 한해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네. 도민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의회 김시성 의장입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또 지난해 비상계엄과 탄핵 전국이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도의회는 정치 상황을 뒤로 하고 도민들의 민생 안정에 최우선으로 두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민들이 반드시 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도민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장님, 지난해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이건 좀 아쉽다 하는 거 한 가지하고 이건 좀 보람차다, 잘 됐다 이런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각각 좀 뽑아주실까요? 일단 아쉬운 점은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 국내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강원 경제도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또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도민들이 정말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 못한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또 보람찬 것은 가장 큰 것은 강원특별자치도 2차 개정안 국회 통과겠죠. 당초 매우 어렵다고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국회 상경수정도 했고 그래서 통과가 되는데요. 그게 가장 보람찼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 특별법 통과 이후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 첨단 산업도시로 변모하는데 초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 천년 바이오 국가산단이 지정이 됐고요. 또 동해 삼척으로 수소 특화단지가 지정을 받았고 또 춘천 홍천을 기점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단지가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SOC 분야에서는 춘천 영월간 동서고속도로 예타가 통과가 됐고요. 또 영월 삼척 간 예타도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SOC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된 것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탄핵 전국 후폭풍으로 지역 사회도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경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참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우리 사실 도의회는 정치하는 곳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민생 무부를 챙기는 건데요. 우리 도의회가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후반기에 전에 못했던 것을 내년 2월달 회기가 시작되면은 상임위별로 민생 현장을 찾아가고 또 민생 현장에서 들은 얘기들을 조례도 만들고 또 정책들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집행부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충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의회는 중앙 정치에 흔들림 없이 의회 지방 의회의 역할을 충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을 챙기는데 우리 도의회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도의회가 정말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입니다. 예. 여야 105명이 이제 공동 발의를 했고요. 40개 특례 조항이 있는데 이게 국회 지금 사정 때문에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정말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강원도 국회의원들하고 공조를 통해서 의회 차원에서 행안위도 방문할 거고 또 이 문제만큼은 도 집행부하고 정말 공조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조기에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제 지원과 문제인데요. 우리 의회가 가장 중요한 게 의원들의 전문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성이 도민들의 수준에만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자도에서 정책 지원관들을 저희들이 의원 임명당
한 명씩 이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을 교육도 좀 많이 보내고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문성이 높아져야 우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차분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도의회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도의장 취임할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 신년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그 의장 중심으로 도의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뜻은 뭐냐면은 의장은 한 명이고 상임위원회는 48명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의장보다는 상임위원회가 훨씬 많이 듣겠죠. 그래서 상임위원들이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서 또 조례도 만들고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집행부에서 그걸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또 힘을 실어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임위원회에 우리의 이제 인사 중에서 좀 괜찮은 인사들을 먼저 발령을 낼 거고요. 또 상임위원회가 민생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네. 네. 의장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 도입된 지 2년 지났지만은 아직 뭐 안착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앞서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은 그래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책지원 전문성 이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요.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됐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제 수차례 이제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지만 그 의원 2명당 지원관들을 1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원관들이 개인 비서는 아니고요. 뭐 예산이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지원관들이고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24명이 이제 강원도 특별자치도에 있는데요. 24명 중에서 한두 명이 그 시간의 근로수당을 좀 과하게 받아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24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를 했고 그 감사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상당히 강점이 많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강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원관들을 국회라든가 또 관련 대학에 저희들이 직무 교육을 많이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직무 교육도 많이 보내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높아지면 자연히 우리 의원들한테도 직무 관련성 전문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지원관들을 잘 활용하고 또 교육도 자주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 정치권의 어떤 갈등 양상 이것이 지역 정치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회 내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 그 의원들 갈등은 제가 분명히 도민들께 말씀드리는데 전혀 갈등은 없고요. 다만 이번에 비상계엄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규탄 결의대회를 우리 의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전에 저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고요. 또 원만하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제가 그 후반기 의장이 되면서 의장단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의장단도 민주당의 부의장 몫으로 하나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좀 의정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합의돼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야 똘똘 뭉쳐서 강원특별법이라든가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민 여러분께 도의회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생각 그렇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이게 청렴도 문제 같은데요. 사실 우리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청렴도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후방위 의장에 취임하면서 제1호 지시가 종합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예. 또 이제 청렴 결의대도 열었고 또 인권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의원들 또 직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몇 번 했습니다. 또 전국 지방의회 세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종합 청렴도 향상 조례안도 저희들을 만들었고요. 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종합 청렴도가 2023년도에 5등급에서 한 단계 상향이 됐습니다. 4등급으로. 그러나 이제 도민들의 눈높이는 맞지 않을 겁니다. 좀 더 노력해서 제가 임기 끝나는 내년까지는 종합 청렴도를 3등급으로 높여야 되겠다. 그게 목표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힘든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인 정치권 때문에 우리 도민들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근본 사태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신뢰받는 의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시고요. 새해 한 해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혼란과 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도의회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강원도의회가 지역 현안과 또 지역 경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시성 도의회 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